그러면 일단은 어제 하셨던 이 주피터의 시작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다짜고짜 그거부터 일단 이제 하는 것이 인제 필요합니다. 어우 "둥근 애가 떴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피터를 시작해야지. 둥근 애가 떴으면 주피터를 시작해야죠. 먼저 윈도우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윈도우즈와 인제 관련해서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인제 윈도우즈로 인제 하시기 때문에 뭐 당연하죠. 뭐 당연하다기보다 어쨌든 인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니콘다 3 64 비트 이거 이제 설치를 잘 하셨고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 요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인제 다음과 같이 아나콘다 이제 파워쉘 프롬프트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그 콘다 environment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제 이 베이스는 그냥 무조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생성한 환경들 뭐 파이딥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요 파이엠엘은 제가 머신러닝에서 생성하는 것이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머신러닝 과정 이제 오시면 이제 명칭은 쪼끔 다르고 라이브러리의 조합이 쪼끔 다른데 환경을 인제 설정하고 생성하는 것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파이딥이라는 환경을 어제 인제 만드셨고 거기에 인제 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저 환경을 이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제 파이딥 요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아니라 어제 생성하신 환경인 파이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러면 여기까지면 뭐 끝이지 뭐. 주피터 랩 이렇게 인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콘다 인바이런먼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종종 살펴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그 현재 이 콘다가 내가 만든 이제 환경을 잘 가지고 있는가 또 인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어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인제 요거는 필수적이진 않죠.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인제 제시를 드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딥과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이제 수행하시면 인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엔터 키 입력해 가지고 이제 실행이 이제 되도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면 이게 로고가 인제 쭉 이제 발생하죠. 자 로고가 인제 쭉 발생하면서 기본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과 같이 인제 짜잔 하고 열립니다. 약간 인제 제가 반응 속도가 쪼금 느린 거는 아무래도 인제 지금 패러렐즈 막 쓰고 막 창도 여러 개 막 있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제 반응이 느린데 이거보다는 아마 이제 훨씬 빠르게 이제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제 환경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파이딥이라고 하는 커널이 거기 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엄지척. 그건 뭐 끝이에요. 어제 인제 설치 다 하셨고 그냥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사실상 '어제 환경이 이제 잘 재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인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별 고민 없이 바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는 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작업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와 루트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시작하는 지점이 사용자 인제 홈 폴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인제 주피터를 어디서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제와는 인제 다르게 어제는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서 인제 작업을 하셨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사용자의 홈 폴더라고 부를게요. 이 사용자의 홈 폴더가 주피터의 이제 루트 최상위 폴더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다운로드 폴더로 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다운로드 이제 폴더로 가셔 가지고 어제 그 파이DB라고 하는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 데이 원 이런 식으로 어제 작성하시던 노트북이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행스럽게도 다운로드 폴더가 사용자 홈 폴더의 하위 폴더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탐색해서 이제 가시면 돼요. 근데 거꾸로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다운로드 폴더가 주피터의 루트가 되면 이게 인제 그 파일이 접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 탐색기에서는 최상위 폴더 이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탐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탐색은 어렵고요. 그래서 인제 그 최상위 폴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제 어제와는 좀 달라졌지만 다운로드 폴더의 접근이 인제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히 인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랬어. 그렇게 인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또 데이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이딥이라고 하는 어 곳이 실습 폴더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 2를 하기 위해서 인제 런처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보시면 이제 런처 같은 경우에 이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시면 실행기 런처가 인제 열리고요. 또 그거 이거 귀찮을까 봐 여기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 갖고 실행기 이렇게 인제 만들어 놨거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인제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뉴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요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하시면 약간 인터페이스가 다른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당황하실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인제 요 실행기를 통해서 인제 파이DB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네임을 day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제가 권장하는 것은 막 여기저기 그 만드시면은 나중에 인제 그거 어딨더라?"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막 그 "내 노트북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신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인제 실습 폴더 안에 그 day1.ipynb가 요렇게 인제 있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요. 만약에 그게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여기저기다 만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이거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내가 저 어지르겠다는데 네가 어떡할 거야.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지만 그 이 불필요한 노력들을 낭비하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필요한 노력들을 이제 절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제 요렇게 그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 권고 이런 거죠. 오케이,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 2 까지 잘 만드셨다 라고 하면 인제 숟가락 이제 올려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는 적당히 인제 저는 인제 확대를 이제 하고요. 그래서 어제 있던 애들이 그 오늘 또 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 어제 이제 소개해 드렸던 넘파이랑 뭐 매트플러립 뭐 이런 애들, 얘네들 인제 이름이 이제 기니까 요렇게 인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얘네들 또 있고 텐서플로우도 어제 확인했죠. 확인했는데 그 이미 상의 드린 대로 4 일차 오후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는 걔네들이 인제 안 쓰여요. 그래서 그 이 넘파이라든지 매트플러립이라든지 이러는 것들은 확장 라이브러리고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있을 리는 없어요. 파이썬을 설치한다고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파이DB라고 하는 요런 그 커널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확장 라이브러리가 이미 인제 그 설치가 이제 된 거죠. 그죠? 그랬어. 이 정도로 인제 확인하시면 우리가 그 4 일차
텐서플로우 도입하기 전까지의 이제 사실상 라이브러리 인제 그 주요한 라이브러리 숟가락 젓가락이죠. 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인제 요구사항의 끝입니다. 데이 2 잘 생성하셔서 임포트까지 잘 되어서 이제 우리 논의가 진행될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우리 같이 또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또 인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점을 이제 논의 드리기 위해서 이 패키지 관광이니까 관광 계획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교재 16, 17 페이지 목차를 보면서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인제 찾아보셔도 되고 뭐 그러면 이제 가장 익숙하죠. 또 인제 제 화면에서 이제 보셔도 상관없다고 인제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대체로 이제 그 필수 라이브러리 리뷰였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제시를 드리고 그냥 바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지만 이거를 인제 그 뭐 무슨 뭐 정석이나 뭐 이런 거 떼는 것처럼 이제 끝냈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일단 이제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의 것들로 이제 했고 나오는 인제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인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새롭게 논의가 된 부분이다. 새롭게 제시가 된 부분이다.' 이러면은 인제 해당 기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는 2 장으로 이제 넘어와 가지고 뭐 단순한 논리회로 MCP 요 2.1 절에 퍼셉트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MCP 뉴런이에요. 쪼금 이제 차이가 있죠. 그 교재 주장하고 일본 사람이 그런가? 우리는 일본 사람 놀려도 돼. 우리보다 잘 살잖아. 우리보다 이제 잘 살 그 반대가 안 되죠. 막 저기 우리보다 못 사는 그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뚱뚱한 사람이야.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 놀려도 돼. "에 저 말라깽이." 하면 "아 뭐 정말 말랐네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마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뚱뚱한 사람 놀려. "어이 저 뚱땡이." 하면은 막 난리 나죠. 그죠? 우리는 일본 사람 놀려도 되고 일본 사람 우리 놀리면 안 돼. 그래서 인제 2.3 절에 이제 퍼센트론 구현하기인데 사실은 MCP 뉴런이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2.4 절의 퍼셉트론의 한계를 이제 논의하고 싶어요. 논의하고 이제 싶은데 이게 인제 진짜 퍼셉트론이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여기서 그 좀 이제 정지를 이제 걸었죠. "스톱." 인제 "이거는 인제 퍼셉트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인제 했고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가 인제 퍼셉트론 진짜 퍼셉트론 인제 구현하고 나서 비로소 인제 퍼셉트론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퍼셉트론을 구현하는 목적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건 아닙니다. 음 그 인제 이게 퍼셉트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 장의 신경망으로 이제 넘어간 건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인제 여기서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인제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한계점이 그 "불충분하게 논의가 됐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고 그래서 어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퍼셉트론은 MCP 뉴런이라서 인제 학습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신경망은 학습이 되고 퍼셉트론은 학습이 안 되냐 이런 어떤 잘못된 인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학습이 된다고 해도 학습이 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이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오전에 같이 인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인제 그 어제 한번 그 같이 인제 해 보신 대로 우리는 그 오전에는 인제 달리죠. 오전에는 그 3 시간 인제 달리고 이제 집중력이 이제 좋은 이제 오전 시간이니까 오후에는 쪼끔 여유롭게 그죠? 그래서 인제 3-2-2 그죠? 약간 축구 같네. 그죠? 요런 식으로 그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겠다. 그런 겁니다. 오케이.
어제는 이제 처음 2 시간은 이제 설정이라든지 설정 확인하고 뭐 이런 데 인제 썼으니까 오늘은 인제 헤매지 않고 직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퍼셉트론의 논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제 그 퍼셉트론 요런 식으로 그 제목을 이제 쓰면서 인제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잘 구현한 부분도 있어요. 이 데이 1 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시면 요 퍼셉트론에 대해서 어제 구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이미 어제 잘 그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트북들끼리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 1 에서 이 어제 정의하신 요 클래스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셀을 복사하신 다음에 데이 2에 오셔서 요 클립보드 아이콘을 이렇게 하면은 짠 붙여 넣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요 그 셀 번호를 잘 보시면 이게 1 번이 됐으면 얘가 2 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셀 전체가 복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셀은 요 번호를 포함하고 내용도 포함하고 출력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복사가 됐다는 거는 이게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인제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엔터 키 또는 요 런 메뉴에 보시면 이제 요 Shift 엔터 키 조합이죠. 윈도우즈에서는 Shift 엔터 키라고 나올 거고 맥에서는 인제 저처럼 약간 인제 아이콘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그냥 그쵸.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인제 선택하시면 1 번하고 이제 2 번이죠. 근데 요 번호를 좀 착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요 1 번을 다시 실행하면 3 번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 번호가 그 줄 번호랑은 다르게 셀의 위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실행의 순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호가 왜 이래?' 이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내부적으로 몇 번이 실행됐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셀이 실행되면은 그 번호 플러스 1 번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보실 때 이게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번호 자체가 요렇게 5 번하고 4 번이 되어 있으면 4번 다음에 5 번이 실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쪼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피터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어 뭐 당연한 소리네.' 이러실 거고 이제 요런 환경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하여튼 뭐 아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친절한 성주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958년 퍼셉트론을 다음과 같이 인제 했는데 여기까지는 어제 상의 드린 대로 MCP 뉴런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인제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리뷰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연산은 x가 들어가서 인제 y가 나오는 건데 요 다음과 같이 인제 간결하게 수학적인 표기를 하자면 요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로 요 내부에서 인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요 z라고 하는 것이 인제 구해지고 또 이제 z라고 하는 것은 어제 논의에 따라서 x, y, w의 내적에 편향 이제 b를 더하는 요런 이제 과정이죠. 근데 요게 인제 바로 나가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인제 요 실제로 y가 되기 위해서는 z가 인제 기준을 이제 따라야 하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활성화 과정이라고 해서 액티베이션의 약자 인제 A로 제가 표기를 할게요. 이게 임의적인 이제 표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요 W 잘 안 보이네. W와 이제 B가 이 X를 어떻게 요리할 건가에 대한 이제 조리법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W와 B를 한데 합쳐서 우리 인제 세타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죠? 번데기 같은 애. 그게 인제 유구한 전통이죠. 그리스 문자로 표기하는 유구한 전통을 따라서 그죠? 세타라고 하는데
요거 인제 매개 변수인 거죠. 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제 요 함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 함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실제로 이 퍼셉트론을 그 함수처럼 호출하기 위해서 인제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 어제 인제 이 배치 단위 입력을 우리가 인제 고려를 했죠. 그래서 인제 XS는 이제 그 S개의 입력들이 다음과 같이 인제 있는 요런 인제 상황이다. 요런 거 이제 고려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한 방에 연산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제 노력을 이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거를 왜 굳이 객체로 만들었는가를 어제 마지막으로 논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자면 이게 그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밖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미 인제 전달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인제 그 입력을 이 W와 B를 바꿔 가지고 이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출력을 발생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W를 갱신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학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 했는데 잘 안 돼.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더 잘 되진 않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는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아니고 올바른 행동을 향해서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한 방에 안 되니까. 그 뭐 골프나 뭐 이런 것들 그 혹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계시면 뭐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인제 겨울엔 또 스키도 타야 되고 스노우보드도 뭐 타셔야 되잖아요. 한 방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평생 동안 골프한 그런 선수들 봐도 그 대회에서 그러면 한 번 1 등하면 맨날 1 등하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인제 그 상태를 유지를 해 주고 하는 게 이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인제 퍼셉트론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 얘가 이제 발생한 값은 진정한 Y 값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모자를 이제 씌우고 얘는 그 진짜 정답이 되고 싶은 애죠. 진짜 정답을 Y라고 할게요. 근데 그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거는 인제 그 X를 처리하는 요 세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세타를 계속해서 인제 갱신을 해 나가면서 그 정답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비로소 인제 퍼셉트론이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은 선생님께서 논의 주셨는데 혹시 매개 변수가 챗GPT에서 매개 변수 100만 개다 200만 개다 하는 그 얘기의 매개 변수와 같은 의미일까요? 딩동댕동. 맞습니다. 지금 이 퍼셉트론은 단세포 같은 애죠. 근데 이 놀랍게도 현재 챗GPT의 기본 단위로 퍼셉트론이 쓰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사용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챗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것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쓰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 궁금하시면 제 자연 처리에 오시고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 퍼셉트론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제가 막 그 상당히 그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게 지금 퍼셉트론부터 신경망부터 딥러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 200만 개는 되게 이제 작은 거예요. 챗GPT는 인제 뭐 200억 개냐 뭐 2조 개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개수와 규모가 이제 많은 것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기본 단위 자체는 이렇게 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논의셨네요. 그죠? 지금 시점에서 인제 적절한 그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퍼셉트론의 그 학습 알고리즘을 요번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어제 그 두뇌를 모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부터 인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상의를 이제 드렸고, 그래서 인제 1958 년에 인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학습 알고리즘 자체를 소개를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번 시간에는 학습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고 우리 인제 구현을 시작하거나 혹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요 부분은 이제 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학습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준비된 해설들도 있고요. 지금처럼 제가 그 부연하고 또 인제 소개해 드린 부분도 있고 다 같이 인제 좀 조합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소리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이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출력은 1-1 두 개의 이진 분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정답을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오류는 0입니다. 정답이 1일 때 예측을 -1로 하면 오류는 2로 0이 아닙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류는 0 또는 +-2,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는 정답을 맞추니까 가중치가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오류가 0이 아니면 가중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잘 들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요거는 인제 설정 확인용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얘기였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오류에 따라 가중치와 편향, 즉 매개 변수를 갱신하며 정답에 근접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류를 기반으로 학습률과 각 특징 크기를 반영해 특징별 가중치 갱신 값을 결정합니다. 먼저 갱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학습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는 0 또는 +-2의 값입니다. 갱신을 할 때 절대값 이만큼씩은 너무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갱신 간격이 너무 크면 정답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의 간격이 너무 작으면 주어진 학습 횟수 이내에 정답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학습률이 설정되면 정답을 향해 점차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률은 학습 환경에 해당하며 학습 매개 변수와 달리 기계학습 모델이 학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가중치를 위한 장치로서는 특징 벡터의 값을 갱신값에 곱해주는 것입니다. 초기 가중치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류가 2이고 학습률을 1로 설정하면 갱신값은 +2입니다. 만약 이 값을 그대로 각 특징의 가중치를 갱신하면 모든 특징의 가중치는 동시에 2가 됩니다. 초기 가중치와 달라지긴 했지만 모든 가중치가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지능적인 동작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능은 정보를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입력을 같은 값의 가중치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입력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맞게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으로서 퍼셉트론은 갱신값에 각 특징값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성값에 따라 각 가중치도 다르게 갱신됩니다. 각 특성에 따라 가중치가 적절하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이 MCP 뉴런을 학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제시했는데, 이런 방식이 유일하거나 최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퍼셉트론이 제시된 이후 여러 발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인제 보시고서 '아 알겠네. 이 학습 알고리즘이 뭔지 알겠어.' 이러신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그럼 이거 얘기 왜 했어?' 뭐 하여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인제 그 아까 보신 거가 인제 요 에러죠, 에러. 요 에러라고 하는 거는 인제 정답하고 인제 예측 값의 인제 차이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인제 보면 여기 인제 정답이 요렇게 인제 있죠. 그런데 이 정답을 사이에 두고서 정신사납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이제 왜 그럴까요? 얘가 인제 모형의 출력이죠. 그러면 이 모형의 출력이 정답이 딱 맞추면 잘한 거고 멀어지면 못한 거고 맞으면 잘한 거고 이런 건데 왜 저렇게 바뀔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제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모형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들어가서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러면 결국 입력이 바뀌진 않는데 매개 변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출력이 바뀌잖아요. 요거를 인제 우리가 언제 경험해 봤냐. 이 똑같은 MCP 뉴런인데 AND가 될 수도 있고 NAND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OR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바뀌는 이유가 우리가 함수를 다시 만들어서가 아니고 이 AND로 만들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이제 특정하게 이제 설정하고 NAND로 만들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특정하게 설정하고 OR도 매개 변수를 바꿈으로 인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훈 선생님께서 그 주신 논의처럼 챗GPT 저도 이제 맨날 사용합니다. 맨날 사용하고 어 한계점도 있지만 정말 유용한 도구죠. 그죠? 뭐 그래서 그 챗GPT가 특정하게 이제 동작을 하는데 그 챗GPT가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인제 훈련이 돼서 특정한 어떤 응답을 이제 발생하게 하면 결국은 인제 이 매개 변수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인제 사람마다 경험하는 챗GPT가 인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누구고 뭐 이런 정보를 막 이렇게 주면 그거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인제 응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챗GPT 서비스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술가나 뭐 광고 뭐 카피라이터나 프로그래머와 이런 사람들이 같은 챗GPT가 아닌 거예요. 쪼끔씩 인제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제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아내면 기계 학습이 아닌 거죠. 내가 정답을 알아내 갖고 챗GPT한테 2조 개의 매개 변수를 막 심어 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제 "기계 학습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인제 간단한 대답은 2조 개짜리 매개 변수의 정답을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거든요. 네 개수도 많지만 그 구조가 복잡해서 그냥 안 됩니다. 2조 개는커녕 그 2만 개도 안 돼요. 2만 차원짜리 그 방정식을 풀거나 이런 거는 대체로 이제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닌 어떤 임의의 기계 기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제 말하는 기계라는 것은 윙치킨, 윙치킨 이런 게 아니죠. 논리적인 기계죠. 그 논리적 기계가 한마디로 알고리즘이죠. 예.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의 기전을 통해서 이 매개 변수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학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에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지금 보시면 대단히 인제 간단합니다.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얘기해 보면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났으면
매개 변수가 잘못된 거지. 잘못됐는데 똑같은 걸 또 해. 그럼 또 틀리겠죠. 그럼 바보지 바보. 그죠? 적어도 알고리즘으로서는 이거는 멍텅구리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면 오류가 났으면 뭔가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 갱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 변화량 데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뭘 바꿔야 돼. 그죠? 회사가 뭐 매출을 뭐 더 증진시킨다든지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뭔가를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또 인제 연말이고 또 그 시무식하고 뭐 이제 종무식하고 뭐 그다음 날 시무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인제 이제 요번 연도는 또 이제 더 잘해 봅시다. 뭐 매출 뭐 증대, 이익 증대 뭐 이러면서 으쌰 하겠죠. 그죠?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뭔가 바뀌어야 인제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인제 그 오류에 따라서 뭔가를 바꾸는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오류가 적어요. 그럼 적게 바꿔야 되지. 오류가 많게 바꿔야지. 그죠? 근데 요렇게만 이제 바꿔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인제 두 개의 요인들이 이제 더 인제 제시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제 일단은 소개는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의미 자체를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상태로 이해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인제 드릴 필요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구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자자 인제 구현으로 오시죠. 그러면 인제 이 퍼셉트론인데 우리가 인제 수행할 것은 그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뭐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죠? 학습 알고리즘의 이름을 학습으로 부르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고요. 그러면은 인제 그 일단 셀프는 무조건 인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그 객체를 만들 때의 요건이니까 다음과 같이 인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XS와 인제 YS를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여기 이제 S자를 이제 붙인다는 거는 그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배치 입력이라고 앞으로 인제 계속해서 인제 부르겠습니다. 어제 처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맥락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용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쪼끔씩 다를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인제 배치 입력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오류를 구하려면 정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제 정답을 인제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오류를 구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류를 구하려면 모형에 인제 출력이 있어야 되죠. 그 모형의 출력은 인제 각각의 인제 엑셀에서 인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인제 xi와 yi를 각각 이제 XS와 이제 YS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 가겠습니다. 요 표기는 이제 어제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인제 이거를 어느 정도 작성하고 요 옆에다가 이제 그림으로도 좀 이제 도해를 드릴게요. 근데 인제 결국은 이 모형에 인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인제 콜을 다 위에와 같이 구현했기 때문에 모형에 인제 출력을 얻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인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정답하고 모형의 출력과의 인제 차이인 거죠. 그죠? 그게 뭐냐? 여기까지 구현이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까지 인제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다음에 인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류가 있으면 뭔가를 이제 갱신을 해야 되니까 매개 변수를 갱신해야 되는 이제 대상값이라고 해서 일단은 오류를 기반으로 갱신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인제 상의 드린 대로 그 오류가 인제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갱신의 간격이 이제 너무 크거나 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학습률, 이제 보폭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학습률을 이 갱신 값에다가 이제 곱해 주겠습니다. 이 학습률을 지정하지 않으면 인제 1.0인 거죠. 왜냐면은
학습률을 이제 1은 그냥 1을 곱하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더하기에서 0을 더하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학습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습률이 1이다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학습률 설정 안 만들었어. 그러면 학습률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습률은 이제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에러랑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을 곱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학습률이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왔다면 학습률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학습률을 설정 안 했다면 1인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반영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여기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영했고 요거는 이제 n처럼 생겼는데 n은 아니고 그리스 문자 이제 에타라고 이제 부릅니다. "왜 이런 걸 썼어?" 하면은 유구한 전통입니다. 유구한 전통이고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 인제 이렇게 인제 쓰고 있어 가지고 저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저한테 맡겼으면 좀 덜 그리스 문자적인 거를 이제 선택했겠죠. 이런 거요. 그게 뭔데? 졸라맨입니다. 보폭, 보폭. 그죠? 보폭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저한테 맡겼으면은 상형 문자로 썼을 거야. 그죠? 이집트 뭐 한자처럼요. 우리는 오랜 상형 문자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또 어때? 보폭 좋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제 요거는 얼마가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인제 적용해 보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 인제 반영했어요. 그럼 세 번째 하면 끝이에요. 알고리즘 끝.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실제로 인제 갱신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W에 대해서 갱신만큼 이제 더해 줍니다. 야, 더해 줘야 돼? 빼 줘야 돼? 상관없어요. 왜냐면 갱신이 만약에 인제 요 갱신값이 오류가 이제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해 줘도 빼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이거는 어차피 인제 이 갱신값 자체가 양수 음수가 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하냐 빼냐의 고민은 아주 부질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냥 더해 주면 안 돼. 여기서 인제 일단 W는 x의 1대 1로 대응하기 때문에 xi를 요렇게 인제 곱해 주고요. B 같은 경우에도 갱신을 이제 더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근데 얘는 x 제로거든요. x 제로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고 x 제로가 인제 1 이잖아요. 근데 1은 곱하나만 하지. 그래서 그냥 요렇게 인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습 알고리즘 다 구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신 요 공식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이제 코드로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방에 안 될 가능성 때문에 이 학습 횟수를 좀 여러 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정 안 하면 학습 횟수 1인 거죠. 그죠? 근데 인제 우리가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인제 몇 번째 학습인가 요런 식으로 이제 반복문으로 이 전체를 요렇게 인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만약에 인제 학습 횟수 1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되겠죠. 우리가 인제 인자의 인제 기본값을 설정했으니까 우리가 인제 명시하지 않는 이상 한 번밖에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10번 하라 100번 하라 했어요. 왜? 그거는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학습 횟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학습률도 마찬가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거의 다가 아니고 이제 사실상 이제 다 하신 거네요. 이게 인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로 동작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제 그다음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같이 인제 확인하는 절차로 이제 가겠습니다. 뭐 해 볼까요?
AND, NAND OR을 어제 0.5, 0.5, 마이너스 0.7 이런 거 이제 했는데 그거 우리가 인제 심어 줬잖아요. 근데 그건 반칙이죠. 지가 알아내야지. 우리가 이제 심어 주면은 그건 학습 알고리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AND, NAND OR을 우리가 구현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표의 입력으로서 XS를 우리가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제 그 대괄호쌍을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시각적인 구분을 위해서 지금은 인제 소괄호쌍으로서 인제 튜플로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ND 어레이가 형성이 됩니다. 요게 그 진리표의 입력 0,0 부터 1,1 까지 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요거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 재현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x가 요렇게 들어가는데 그 입력은 동일해도 출력은 이제 다르죠. y end다 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제 -1 이고 혹은 이제 0 인데 우리가 이제 구현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z가 0 보다 크면 1 이고 그렇지 않으면 -1 이다. 이렇게 구현했으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다음과 같이 인제 출력을 형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그 이 AND 퍼셉트론을 일단 올바른 가중치를 통해서 그 수행했을 때 이게 AND의 출력을 발생하는 거는 인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인제 우리가 심어 주지 않고 인제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거를 인제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